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하는 남편이 집에 있는 아내를 무시하며 집안일도 육아도 등한시하다 이혼하고 후회한다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합니다. B2B로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딱히 대박 터질 만한 요소도 없지만 특별히 불경기도 잘 없습니다. 매월 거의 일정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지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평일엔 일 때문에 바빴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 저 회사 영업도 다니고 직접 물건들을 싣고 나르고 배달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픽업 및 운송 작업이 끝나면 매일 저녁엔 그날의 장부를 정리하고 세금 계산서 등 각종 서류 업무도 해야 했습니다. 피곤해 하면서도 주말에 데이트를 할 때면 평소 제가 스치듯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해 두었다가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집을 데리고 가거나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면서 저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남편의 그런 점에 끌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나더니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하더니 아무래도 자신이 평일에 많이 바쁘니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태어나면 육아에 전념해 주길 바랐습니다. 고민은 되었지만 남편의 월 순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되니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 판단이 되어 남편의 의견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집안일은 젬병이고 잘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집안일, 살림이라는 게 할수록 재미도 있고 내 집을 꾸미다 보니 애착도 생기더군요. 전 매일 아침 남편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아침을 하고 남편 점심 도시락을 싸고 남편 출근을 배웅했습니다. 남편은 바빠서 점심 먹을 시간도 일정치 않다며 짬 날 때 먹기 위해 점심은 늘 싸 다녔습니다. 다들 결혼하기 전에 로망이 연애 때와 달리 언제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도 가고 늘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대되고 좋았잖아요. 저도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 매번은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드라이브라도 가거나 인근의 맛집에라도 함께 다녀오고 싶었는데 남편은 주말이면 피곤하다며 늘 잠만 잤습니다. 평일에 바삐 생활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고 멀리도 말고 가까운 을왕리에라도 가서 돗자리 깔고 바다 좀 보고 오자고 했습니다. 뭘 바란 게 아니라 매일 집에만 있고 남편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 저도 힐링 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운전하겠다는데도 늘 남편은 주말 외출을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배달 음식도 싫다며 주말 내내 전 남편의 삼시세끼를 하기 위해 주방에서 부엌대기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게 천사 같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첫 아이로 쌍둥이가 찾아왔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쌍둥이에 놀라기도 했지만 기쁨은 배 이상이었습니다. 출산을 하기 전까진 두려움 반 기대 반 중 기대가 더 컸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용감하다지요. 아이를 키워본 적 없으니 얼마나 힘들지 몰랐던 거죠. 상상은 해보았으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쌍둥이를 갖고도 저는 살림을 똑같이 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아침과 점심 도시락 챙기는 것도 청소 및 빨래 그 외의 모든 집안일도 모두 제 차지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했습니다. 우선 제가 지저분한 걸 못 보는 성격이기도 했고 남편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잔소리를 하기에 이도저도 다 싫어 힘들어도 그냥 해왔어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살았냐고요? 제가 받은 퇴직금을 꺼내어 살림을 살았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남편이 재테크에 나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주식 및 기타 등등 나름 쪼개어 재테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퇴직금은 언젠간 바닥이 나는 것이니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제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이후에는 생활비를 따로 줄 테니 그것으로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전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쌍둥이이다 보니 날짜를 잡아서 수술로 낳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출산할 때 남편은 곁에 없었습니다. 분명 미리 2주 전에 수술 날짜와 시간을 잡았던 거였기에 급작스런 자연분만도 아니고 남편이 제 곁에 없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희 출산 전날 남편은 저와 함께 병원으로 입원 수속 및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당일 저희 부모님도 오셔서 제게 힘내라며 응원을 해 주셨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오니 남편이 없는 거였습니다. 엄마와 아빠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아빠는 화가 나신 듯 인상을 찌푸리시더니 돌아서십니다. 엄마가 이야기하시길 수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더니 직원에게 오늘 일을 시켜 두었는데 펑크를 낸 것 같다며 주요 거래처라 바로 수습해야 한다면서 회사에 가 버렸다고 합니다. 급한 일이었겠죠. 정말 급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서운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제가 아이들을 낳는 날이었는데 수술 후 고통 속에서 깨어났는데 남편이 없으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은 어찌나 바쁜지는 몰라도 전화 한 통 없네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 남편이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올 때까지 가지 않으셨어요. 자연분만이라도 신경 쓰이는데 딸이 수술을 해 누워있으니 혼자 두고 가지 못하시겠다면서요. 그날 돌아온 남편은 절 보자마자 얼굴 보니 생각보다 괜찮네. 아, 피곤하다. 하루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안 돼. 라고 하며 소파에 털썩 들어 눕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가스가 안 나와 종일 굶었는데 그런 제 앞에서 배가 고프다니요. 그리고 니네 냉장고를 뒤지며 먹을 걸 찾습니다. 그러더니 아,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장모님이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어? 아, 너무하신다. 나 굶으라는 거야? 라고 하더니 편의점에 가 컵라면과 삼각김밥, 닭강정 등을 사와서 먹네요. 저도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당장에 먹을 수 없으니 그저 그런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전히 저는 금식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전 못 먹는다고 저희 방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보호자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보호자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도 먹어야죠. 그런데 단 며칠인데 조금만 절 배려한다면 보호자식은 제가 무언가를 먹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시키고 자신은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남편은 자신의 것인데 왜 오버냐고 퉁명스럽게 말하며 우걱우걱 밥을 먹습니다. 시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는 데다 농사를 지으셔서 못 올라오신다며 아이들과 절 보러 오지 않으셨어요. 조리원에 다녀오고 나자 본격적인 전투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 둘이 번갈아가며 울어대고 먹고 싸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럼 와중에 남편은 제게 생활비로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아이들 기저귀에 분유만 해도 2명뿐이면 그게 얼마인가요? 남편에게 부족하다고 했지만 남편은 부족할 리가 없다면서 아껴서 살라고만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늘려주질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는 없다 보니 자연스레 다른 부분에서 줄였습니다. 공과금도 늘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 제가 줄일 수 있는 건 식비였어요. 어차피 제게는 돈을 안 쓴 지 오래입니다. 집에만 있으니 사고 싶은 것도 살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언제인가부터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고기가 매일 올라오지 않는다며 제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제가 줄일 수 있는 건 식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조금만 더 주면 반찬을 더 신경 써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게 머리 쓴다면서 그런다고 늘려줄 줄 아냐고 하네요. 그러면서 야, 너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돈 버는 게 쉬워 보이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돈 버는 줄 알아? 너 월 천 버는 게 쉬워 보여? 아, 그러면 네가 해봐. 내가 이만큼 벌기 위해 사람 하나 더 써야 하는데도 그거 줄여서 내가 직접 현장을 뛰니 이만큼 더 벌어오는 거라고. 한 건이라도 더 하려고 점심시간에 편히 밥 먹고 쉬고 하지 않아. 이동안은 차 안에서 밥 먹으며 일을 하나씩이라도 더 하는 거야. 그런 건 알지도 못하고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등 따시고 배 따시니까 살이 분별이 안 되지? 100만 원이면 충분해.
나한테 더 바라지 마. 내가 생활비 올려주는 건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생각해. 남편은 제 할 말만 하고 나가버립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 남편은 밤마다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밤에 잠을 푹 자지 못한다면서 화를 내었지요. 남편은 잠을 푹 자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예 잠을 못 자는 날도 허다한데 어쩜 저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또 늦은 밤 우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잠 푹 못 자서 화나? 난 지금 이틀 밤을 꼬박 새고 낮에도 못 자고 지금 또 애들 보고 있어. 난 선잠이라도 자보고 싶다고.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집 남편들은 밤 육아를 번갈아 가며 같이 해준대. 그런데 우리는 애가 둘이잖아? 그러면 한 명 한 명 나눠 보거나 한 사람씩 돌아가며 애를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정말 죽겠어. 너무 힘들다고. 네가 할 일이 애 키우는 거 아니야? 난 밖에서 돈도 벌어오는데 애도 보라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난 낮에 놀아? 나도 집안일하고 애들 봐. 그런데 밤에도 봐야 하니 난 쉴 시간이 없다고. 그게 네 일이잖아. 낮에 애들 잘 때 낮잠 너도 잘 거 아니야. 아, 왜 전혀 쉬지도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냐? 아, 됐어, 됐어. 아, 잔소리 엄청 하면서 징징대네. 아, 나 오늘도 푹 못 자면 힘들 것 같아서 안 되겠어. 라고 하며 옷을 챙겨 입더니 나가버립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은 그날 회사 근처 모텔로 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은 툭하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잤고 물어보면 너무 힘들었던 날이라 집에서 또 잠 푹 못 자면 화가 날 것 같아 그냥 편하게 모텔에서 잤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가끔씩 출장도 간다고 하네요. 한창 육아에 찌들어 힘들던 때라 남편이 출장을 가는지 모텔에서 자는지 다 신경 쓸 여력도 되지 않았어요. 양가 집안 행사 및 명절 등에 드리는 부모님 용돈은 남편이 챙겼습니다. 그마저도 생활비에서 충당하라고 했으면 힘들었을 건데 그건 남편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보러 오셔서는 대뜸 제게 아빠가 갖고 계시는 건물 중 하나를 제 명의로 증여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매월 고정 월세가 1,500만 원 정도 나오는 상가였거든요. 안 그래도 나중에 쌍둥이 크면 돈 많이 들어갈 테니 줄였던 건데 외벌이라 저희가 지금도 여유롭지가 않은 것 같다며 계획보다 좀 이르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때마다 저희 친정에 용돈 10만 원씩 드렸다는 겁니다. 명절이고 생신이고 10만 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직접 챙길 때는 못해도 30만 원, 50만 원은 넣었는데 10만 원이라니요. 그래서 아이들 낳고 생활이 팍팍해 그런가 걱정돼 건물을 생각하셨던 거죠. 보자 보자 하니 정말 남편이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우선 부모님에게는 아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힘들면 그때 이야기할 테니 그때 주시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두어 번씩 밖에서 자고 오던 남편이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밖에서 자고 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밥은 밖에서 먹어도 잠은 집에서 자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도 있지요. 그런데 가정을 이룬 사람이 잠을 핑계로 밖으로 도니 도저히 좋게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생활도 포기했다고 느껴졌고 아이들에게도 생물학적인 아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지금도 남편 없이 아빠 없이 우리 셋이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굳이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화가 나는 남편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유지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제 문자를 확인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집으로 와 저기 대뜸 집에서 애만 키우니 세상 물정 몰라서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한다면서 10원 한 푼 없이 냉혹한 현실에 떨어져서 살고 싶냐고 막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했으니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키울 자신이 없으니 저보고 키우라고 하네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제 입장에선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것인 만큼 단 얼마라도 위자료를 받아야겠더군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정식 절차를 통해 청구하였고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아빠는 제게 다시 건물 증여를 이야기 꺼내셨습니다. 혼자 된 딸이 아직 돌도 안 된 어린 아이들 둘을 키우며 어찌 살지 걱정이 되셨던 거였죠. 네, 그 건물 받았습니다. 저도 비빌 언덕이 있기에 거침없이 이혼을 선택한 것도 있었어요. 지금 저는 건물의 관리인 쓰면서 월세 수입으로 걱정 없이 아이들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젠 아이들이 좀 자라서 어린이집도 보내게 되니 낮에 제 시간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뜬금없이 연락 와서 제게 왜 아버님 건물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왜 말해야 하는 거냐고 했어요. 처음부터 내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안 주시면 그만인 것을요. 그러자 왜 이혼하자마자 증여받았냐며 이건 사기라고 길길이 날뜁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요. 야, 네가 아침부터 밤까지 제때 먹지도 못하고 잠도 편히 못 자면서 버는 돈, 난 일 안 하고 먹을 거 다 사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서 벌어. 왜? 배 아파?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땅에 먼지 잔뜩 껴있는 돌이 금인지 돌인지도 모르고 발로 걷어찼다가 다른 사람이 주워서 비로소 정성스레 닦아내어 금인 줄 알고 그제서야 네 것이라고 하면 그게 네 것이 되니? 먼지 투성이에 엉망이라도 네가 아끼고 닦아주어야 비로소 네 것이 되는 거라고. 아이들도 모두 포기했으니 찾지 않길 바래.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과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오점인 결혼 생활이었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난 만큼 후회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